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이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 집 앞 강아지들 놀이터와 강아지들이 또 이렇게 소변과 대변을 보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또 치우고 그리고 깔끔하게 전체적인 청소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신 곳입니다. 얼마 시간이 이렇게 남지 않으니까 하와이의 아쉬움이 또 남아 있네요. 어쨌든 너무 7년 동안 긴 시간이면 긴 시간,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물론 1년 중에 길게는 3, 4개월, 짧게는 2개월 정도였지만은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는 이 하와이의 생활이 7년 동안은 전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곳 워드 빌리지,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보시는 것과 같이 건물들이 옆으로 더 파크랜드라는 데도 올라갔고요. 밑에 또 비어있는 한 군데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고요. 앞쪽에 빅토리아 플레이스라는 곳도 완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일군 쪽에 또 건물이 올라가려고 벌써 지하를 파고 있고요. 월드빌리지는 이제 내년부터 1%의 부자들이 또 살 수 있는 콘도 2군데를 또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1% 부자들이 온다고 하니까요. 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귀여운 우리 개들을 보니까 제 둥이도 생각이 나네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하와이에서 떠날 때까지의 마지막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상들을 계속 찍으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너무 귀엽네요. 자, 바닷가 쪽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아파트가 이끈 서울 집값 오른다 4년 전 불장으로.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선도 아파트들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수요자들은 4년 전 불장 때만큼이나 많았는데요. 29일 KB부동산 월간 주택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56% 상승했는데요.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월 0.12%에 비해 대폭 커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역별 고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선도 아파트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서울 내 대단지 아파트가 대부분인 선도 아파트 지수는 한 달 만에 2.25% 올랐고, 선도 아파트에는 헬리오시티, 잠시 멜리트, 반포자이, 반포레미 암퍼스티지 등이 속해 있습니다. 지난달 7일 반포에서는 일명 9평이 50억 원에 팔려 화제가 됐으며, 서울 대표 상급지인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84제곱미터 32층 이 4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평당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이달 127을 기록해 지난 5월 100을 넘긴 뒤 석 달 연속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매매가격 전망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상승 전망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달 매매가격 전망 지수만으로 봤을 때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는 과거 불장대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대폭 올랐습니다. 한은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15로 집계됐습니다. 문정부 미친 집값 재현, 윤투기 수요 엄단.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실수요는 괜찮으나 과거에도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 집값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8월 중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 상승세를 꺾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천 가구를 분양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달 대규모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처 합동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공급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별 효과 없는 정책을 수십 차례 발표하는 실수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리 기억나시죠?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영상을 찍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쭉 멀리서부터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역시 하와이구나 감탄을 자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한국에 바다가 있는 곳을 비롯해 외에도 아름다운 곳을 또 너무 많이 다녀봤지만 그 멋이 완전히 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상도 그렇고 날씨가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와 하와이는 1년 내내 따뜻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훨씬 더 보이는 효과가 아름다움이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곳 선착장 말하자면 이곳에서 배를 타고요 멀리 관광객이 나가기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선착장 배들 아주 멋있죠. 개인 배들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배들을 비롯해 이곳이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드디어 워드빌리지의 어마어마한 콘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앞으로 보이는 이 워드빌리지의 모습은 2년 안에는 전부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바로 저쪽 앞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의 부자들,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여질 것이다 한 투 군데의 투 콘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 장식을 할 콘도, 일반 콘도 하나를 남겨놓고요. 이것은 이제 전부 끝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정말 7년 동안에 이곳에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을 안고 LA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LA로 가게 되면은 여러 이야기가 많더군요. LA는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사기꾼이 많다. 그리고 항상 인상들을 쓰고 있다. 바쁘고요. 살기가 굉장히 좀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순수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욕심이 없고 천진난만한 것들이 있어서 남을 속이는 것도 굉장히 후려치는 것도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거 하와이에서 시간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저도 다시 뭐 또 완전히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자주 놀러 오는 그런 곳으로 마음의 기억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기를 걸어서요 저기 반대편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영상 또 찍어서 그곳에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들썩이자 가계빚 폭탄 째깍째깍 금리 인하 마가선 허들셋.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경제 성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 중앙은행 BOC은 지난달에 이어 2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으며 유럽중앙은행 ECB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2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예상합니다. 7월 인하 확률은 6%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오는 9월이나 12월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9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금리 인하 차선 바꾸려니 그 앞에 정지선 셋 타는 고민 커진다.
금리 인하 목전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환율입니다. 28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서울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 22일 기준 72.1을 기록했는데 2021년 11월 1일 74 이후 최고치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사람들이 집을 사려는 심리를 지표화한 수치입니다. 주택 매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를 100으로 보는데 기준선인 100보다 숫자가 클 경우 시중의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2021년 10월 4일 96.9 이후 줄곧 1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며 2022년 11월 28일 15.8 최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으며 지난 1월 1일 25.1을 기록한 이 지수는 올해 내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패닉 바잉 공황 구매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고 이에서 3년 뒤 공급 물량을 가늠할 인허가 지표가 바닥을 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입니다. 길었던 물가와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서야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려던 한은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금통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발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은의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사이 6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증가규모 26조 5천억 원 는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집값이 꿈틀대자 추가 공급 대책을 강구하고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고 나선 정부 정책과 엇박자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총재가 물가 안정세를 근거로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금융 안정 측면을 같이 고려하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은으로선 금융 안정 측면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며 연기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그 전까지 미리 취급될 대출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은이 8월에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은의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게 하는 변수인데요.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특성상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조차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미금리 차는 역대 최대폭 2%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인데다 지난해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12월 28일 1288원의 거래를 마쳤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야금야금 오르더니 최근엔 138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노년의 나이를 맞았습니다. 과연 제가 연예계 생활을 접고 좀 일찍 그만둔 건 맞습니다. 비즈니스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 노년에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는데 무척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파도와 그리고 파도를 즐기는 서핑하는 우리 서핑 매니아들을 비롯해 정말 제가 눈물 나고 또 외롭고 할 때 왔던 아름다운 곳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왜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고 힘들게 이리저리 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정붙여서 애들을 키우고 사는 곳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저는 나중에 죽을 때 무척이나 많이 후회가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본 엄청난 부자들 그리고 작은 부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한 군데에서 머물러 살고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그것에 투자를 하고요. 또 무르익는 자기의 큰 경험을 쌓는 그런 작은 부자들까지 많은 사람을 보면서 큰 경험을 많이 해왔던 저로서는 이것저것 많이 다니지만 큰 맥은 항상 뉴욕, LA, 하와이를 선을 걷고 그동안에 몇십 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크게 한 5, 6년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유럽도 너무 오랫동안 못 갔고요. 그리고 또 일본도 계획대로 아직 못 갔습니다. 오랜 시간 아직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스케줄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나이 들어서 더 도전적이고 더 많은 곳을 잠깐이 아닌 장기적인 살면서 경험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런 노년을 저는 맞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살아온 노년을 맞는 지금의 저로서는 너무 여러 곳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다닌 것이 나의 큰 지금까지의 영광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주 영상에 담았던 곳 중에 여러 곳을 여러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또한 노년에 대한 나머지 인생 장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장수 시대를 어떻게 자기 한 군데에 머물렀던 자식을 키우고 그곳에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곳에 한 군데에서 있다 병들면 병원 들어가서 죽을 건지 아니면 남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한번 뭔가 새롭게 더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년 행복하시고 그리고 멋진 나머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계획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